이재명 표 부동산의 차별점은 뭡니까? 부동산 정책에? 관료 장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특징을 한마디로 하자면 관료 장악? 네. 모든 국가 행정은 직업 공무원, 즉 관료들이 합니다. 그렇죠. 모든 권력은 사실 관료들에게 분산돼 있어요. 예. 그들이 행사하죠. 그런데 관료들은 자기 이익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관료들은 원래 시키는 거, 예. 법에 하라고 돼 있는 거, 전부터 하던 관행, 예. 이런 건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자기가 이익되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다 구경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 임무에 해당되는 걸 하는데 추가로 자기가 이익되는 걸 한다? 이익되는 걸 하죠. 근데 그게 지금 권한이 많죠. 지사님의 그 지자체장 경험상 터득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남시 공무원들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데 2년 걸렸고요. 결국 그들이 열심히 해서 제가 대선 후보로까지 호출됐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으로.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제가 그분들이 제 뜻에 따라서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아, 경험 축적돼서? 근데 그들이 또 좀 실력도 낮고 또 준비도 돼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중앙 관료들은 사실 훨씬 더 실력이 나을 겁니다. 아마도. 네. 근데 문제는 장관들이라든지 부처 책임자들이 얼마나 다 잘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죠. 근데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도 이건 포괄적인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의 핵심은 권위, 신뢰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을 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면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조세 강화, 부담 강화, 금융 제한 이런 걸 통해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해주고 비실수요자들은 철저하게 부담을 늘려서 이익을 못 보는 방향으로 가면 수요가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급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을 해서 투기 투자 자산화 되지 않게 만들면 공공주택을 20%만 확보해도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은 기재부, 국토부 같은 이런 관료 집단들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기재부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전 국민 지급하라고 온 국민들이나 대체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나 80%의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정치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상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언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핵심 요지는 이재명식 그 관료, 관리, 대처, 운영법이 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재명식 그 관료 활용법 또는 뭐 대하법 혹은 그 장학법은 뭡니까? 첫째는 목표를 자세히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표를. 두 번째는 책임은 지휘자가 져주고 권한은 부여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상벌하는 거죠. 좀 말은 쉬운데 그게. 맞습니다. 정치는 그래서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아닙니다. 저작권도 없어요. 정책은. 좋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 고르는 데는 저항이 따르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가장 저항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개혁적인 기득권자들이 가장 많은 걸 뺏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골라서 집행하려면 반발과 저항, 갈등, 균열이 발생하죠. 이걸 감수해야 됩니다. 시끄럽죠. 제가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랑도 참 묘하게 잘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국정비나 이런 것들도 그 제가 다 가서 때려 부신 줄 알고 있는데 강제 철거한 줄 알았는데 99.7%는 자진 철거했습니다. 제가 그건 딱 정해준 거예요. 안 하면 강제 철거 당하고 지원도 없다. 처벌까지 받는다. 하면 지원도 해주고 처벌도 없고 앞으로 뭘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준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설마 그렇게 할까 그렇죠. 싶어서 이제 망설이거나 머뭇거리거나 어떻게든 다른 방안이 있겠거니 생각해서 우회로를 찾는데 지사님은
우회로는 없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고 예.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읍참마속하듯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 곳을 몇 군데 5군데 골라서 제가 부셨죠 직접. 제가 가서. 이게 이제 그게 이재명 방식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네. 모두가 모두의 방식이 있는데 네. 이재명 이재명 방식은 그러하다. 예.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의 방식이 더 잘 통하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물론 시대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거 당연합니다. 그거는 타협, 대화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요. 저 다주택을 집을 뭐 수백 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세금이 똑같아요. 오히려 더 적어요. 실수요자보다. 예. 금융 지원도 똑같아요. 내가 평생 살 집 한 개 사는데 받는 금융 지원하고 예. 500채에서 501채 채우는데 지원받는 금융 혜택이 똑같습니다. 예. 이게 문제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야당 그다음에 그 집 많이 가진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반발해요. 예. 그냥 그거 감수하고 강력하게 증세하고 부담 제한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 회수하고 그러면 시장에 그 수백만 세대의 집이 매물로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방식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추진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사랑이 많이 늦었네. 네. 용기와 결단 그리고 추진력.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뚜렷한 철학과 가치 비전.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네, 5년 전부터 자랑이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점잖게 자라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반대하는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당에 이제 그 당론을 정했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의회와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의회 반대를 이제 뚫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반대일 수도 있죠. 근데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해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요. 이게 180석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 이런 건 날치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정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계속 논쟁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아니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죠. 네. 이것도 강행 처리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표현을 좀 우아하게. 논란이 되겠네요. 네. 과감한 날치기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겁니다.